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병원을 찾으면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나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김영석 씨는 수년간 이어진 통증으로 여러 치료를 받아 증세가 상당 부분 호전됐는데요. 그 후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일주일 전부터 증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집에서 나오면 코스를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 나루공원으로 해가지고 저 다리로 해가 이리 오거든요. 이리 오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힘이 들고 이러니까 가다가 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억지로 이제 견디보고 이러죠. 근데 그걸 전에처럼 자주는 못해요. 김영석 씨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퇴행성 변화 또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인데요. 자세와 상관없이 통증이 발생하는 허리 디스크와는 다르게 서거나 걸으면 통증이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왼쪽에 이랬다가 이번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이래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앉아 좀 안 있습니까? 이러면 기분이 아주 편해요. 이렇게 그 통증 걸을 때 통증은 지금 안 느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희한한 병이라 이게 보니까. 고령 환자의 척추 치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전반적인 조직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사실은 간단한 시술로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정도인데 아버님 연세가 지금 사실은 아주 젊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 1, 2년 정도 잘 또 버티다가 또 한 1, 2년 혹은 2, 3년 있다가 만약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사실은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시술하기 조금 저도 이제 부담이 되는 나이. 제가 보통은 한 80, 한 4세, 5세까지는 시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넘어가면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디스크의 기능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협착증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시술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할 때 실제로 뼈를 이렇게 크게 깎고 했습니다. 양쪽으로 크게 깎고 했어요. 왜? 이 뼈 조각이 누르고 있는 병이 협착증이고 뼈 안쪽에 인대가 누르고 있는 병이 협착증이에요. 제 견해로는 양방향 내시경이 협착증에는 아주 최적화된 수술 중에 한 방법이다. 상처도 적고 실제로 5에서 7mm 정도의 절개만 넣고 내시경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근육을 지나서 안쪽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제 손을 대신해서 얘가 제거를 해주고 나오는 방법이에요. 과거의 척추 내시경술은 디스크 치료에 최적화돼 있었는데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최근에는 척추관 협착증처럼 뼈나 인대가 두꺼워진 경우에도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석 씨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치료법은 척추 내시경 후궁 절제술입니다. 후궁은 척추뼈에서 몸통의 뒤쪽 부분을 이루는 고리 모양의 뼈이자 척수를 보호하는 평평한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뼈를 조금 다듬어주면 척추관이 넓어져 신경 압박이 줄어듭니다. 터진 디스크도 잘 제거해 신경이 지나는 길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를 함께 치료하고 나면 나중에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경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술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실시간 영상 장치로 환부를 확대해 보면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를 이어나가는데요. 김영석 씨 같은 고령 환자에게도 부담이 적은 시술인 만큼 치료가 끝나고 나면 바로 통증이 호전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디스크 완전히 다 제거했고 터진 디스크 이렇게 신경이 아주 편안해진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은 그 지방인데 사실 지방은 조금 남겨놔도 됩니다. 완충작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끝까지 이렇게 감압술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신경이에요. 여기까지 반대쪽 신경이고 여기까지 감압이 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제거를 할 거고요. 시술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약간 조금 이쁘게 다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덕분에 시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방법 자체는 사실은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내시경이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현미경을 보고 이렇게 멀리서 아 이게 맞나 아닌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을 지금은 바로 앞까지 들이대 가지고 아 이게 인대인가 이게 신경인가 이게 디스크인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고 정밀도가 높은 거죠. 다음 날 김용민 병원장이 경과 관찰을 위해 김영석 씨의 병실에 찾았습니다. 증상은 얼마나 호전됐을까요? 많이 좋아졌죠. 다리 안 아프죠? 뻗어보세요. 네, 아유 괜찮네. 이 다리가 시술하기 전에 힘이 많이 빠졌었죠. 아프고 엉치부터. 요 아프던 건 어때요? 네? 이 아프던 건 어때요? 없어졌어요. 지금 전혀 이제 없죠. 요 수술한 자리 안 있습니까? 여기 이제 결국은 전체 수술한 대기는, 자리가 네, 네. 15% 정도만 이제 이 네. 사그라지면은 네, 완전하게 그 부위만 수술한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우리가 시술 기구들이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는 또 안 아플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호대를 착용하고 복도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발걸음을 떼는 게 두려웠지만 오늘은 몸이 가벼워져 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 이런 수술을 하셨던 분들 그 다음날 이렇게 걷지도 못했어요. 네. 사실은 너무 아파가지고. 네. 불과 하루 만에 생긴 변화는 김영석 씨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에 마음이 들뜨는데요. 오늘 훨씬 낫죠. 어제도 수술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완전히 막 가시더라고 아픈 게. 근데 이제 오늘은 더 풀릴 거의 이제 뭐 완전하게 뭐 산도 갈 정도다 내 기분이 지금.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는 김기성 씨는 작년 9월에 척추 후궁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2년 전부터 시작돼 주사 치료와 풍선 확장술을 해보기도 했지만 증세가 남아있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좀 더 확실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죠. 비가 한 50km, 뭐 10km, 170km 달리는데, 그럼 만약 터져 있다 해봐요. 당장 다음 기회에 생기고 또 사람이 어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어쩌든 간에 오는 손님이 나를 내가 묵고 사는 오는 손님한테 참 묵고 살기 때문에 나는 진짜 참 저도 해주고 싶고 참 이상 없게 해주고 나 실제로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몸을 돌보지 않은 게 화근이 됐는데요. 늘 무거운 타이어를 들고 허리를 굽힌 자세를 자주 취하다 보니 척추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죠. 몸보다 많이 들었고 그래 허리를 좀 많이 섰다는 거지.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협착증이 요게 어쨌든 좀 빨리 왔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저번 때 부전히 일을 했는가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분명히 맞고 그래. 허리는 괜찮지만 왼쪽 종아리가 저리고 통증이 생겨 걷는 게 가장 불편했습니다. 이게 협착증 자체가 허리는 안 아파.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어떤 건 몰라도 허리는 절대 안 아파. 딱 이게 땡긴다니까 땡기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이게 다리가 땡긴다더라고. 그걸 모르니까 뭐 주사도 맞아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다발성 협착증도 내시경을 통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옛날 방식으로 하면 한 20cm 가까이 잽니다. 그렇겠죠. 20cm나 거의 크게 째면은 한 30cm까지 째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 그렇게 째고 벌려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지금 1cm짜리 구멍이 지금 보자 4군 되니까 5개 나 있죠. 예, 5개 나 있죠. 예, 맞아요. 그거는 회복하면 될 거고. 여러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절개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양방향 내시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병변을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다발성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시경이 초창기 때는
이제 그 의사들의 술기가 많이 발달이 안 됐고 이제 강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한 레벨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근데 술기도 많이 오르고 기술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러 레벨을 이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심장 같은 경우에도 심장 우리 혈관이 막히면 옛날에 오픈 하트 서저리를 해서 심장을 이 가슴을 열었거든요. 근데 요즘 안 됩니다. 안 열고 이렇게 손목으로 해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심장 혈관을 다 뚫어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흉터도 비교적 작게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처가 1cm짜리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이제 상처가 있으시죠. 구멍만 뚫어서 하신 거고 이게 옛날처럼 이제 오픈 수술을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째야 됩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회복이 별로 금방 다니셨지 않습니까? 맞죠, 아버님? 아니 통증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술 이제 걱정하시는 게 수술하고 나면은 크게 절개를 하면은 못 움직이세요. 그래서 뭐 간병인을 대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하시고 그러시는데 실제 이렇게 수술을 하시면 이제 간병인이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수술하고 바로 활동이 가능하시니까. 신경을 압박한 원인이 해결되면서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몸을 쓰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꾸준히 경과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간간히 좀 저리고 땡기고 그러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랑 같이 보면서 한 번씩 좀 심할 때 있으면은 뭐 주사 치료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주사 많이 맞으셨잖아요. 네, 많이 맞았어요. 뭐 하루가 멀다고 맞으러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런 횟수가 막 주실 거예요. 그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기성 씨의 하루는 치료 전과 비교해 표면적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만큼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건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술을 하고부터 이제까지 통증한 자체는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에 옛날 같으면은 칼로리 좀 째고 하는데 많이 째고 했다니까. 근데 요새는 1~2시간에 깬다더라고. 또 그래서 또 이제 참 이제 아예 통증 자체도 없고 뭐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참 뭐 옷을 그만 좋다고도 볼 수 있고. 솔직해서 매일매일 마음이 즐겁습니다, 사실은. 내 몸이 특히 이제 뭐 요새 나이 60 초약하면 그래 또 뭐 많다 할 수는 없지만도 또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 몸이 아프면 일을 하고 싶으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몸이 안 아프니까 일할 수 있는 게 나는 돈을 따서 나는 매일매일 즐거워요, 사실은. 중년 여성들의 척추 질환은 집안일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오래 서 있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를 취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황홍남 씨도 집안일을 할 때마다 통증과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허리도 아프고. 네. 허리에서 왼쪽 다리로 이어지는 통증이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주사 치료를 받아봤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했죠. 보행이 어려워지다 보니 외출하는 일이 줄었고 집안일도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오래 걸립니다. 설거지는 오래는 못해요. 한 5분 이상은 좀 힘들어요. 아플 때는 움직이지를 안 해요. 안 하고 막 누웠다가 또 조금 편해지면 일어났다가 또 조금 움직이고 그렇게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파나 침대를 찾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이제는 누워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휴식으로만 통증을 삭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오래 쓴 거는 한 4~5개월 됐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오래 많이 누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시간만 나면 누우니까.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통증의 원인은 척추 전방전이증과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지금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서 네. 뼈가 이제 우리 척추뼈를 벽돌 쌓기라 생각하면
벽돌이 다 좀 밀려 있으세요. 예. 밀려 있으면서 뒤에 신경이 다 이 척추뼈가 밀리면서 신경도 같이 눌려져 있는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거든요. 예. 위 척추뼈와 아래 척추뼈가 어긋나면서 척추관을 좁혀 요통과 방사통을 일으켰던 겁니다. 협착증만 있으면 예. 감압술만 하면 되는데 예.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예. 뼈까지 밀려 있으셔서 이것도 내시경으로 저희가 하긴 하는데 예. 뼈를 바로 맞추고 예. 이거는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안 그러면 예. 이게 감압만 해놓으면 나중에 뼈가 더 밀리거든요. 예. 그래서 더 아프실 수가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 심화되거나 척추에 불안정한 증상이 동반되면 흔히 나사못 고정술이라고 부르는 요추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옥남 씨에게는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회복을 위해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는데요. 작은 구멍에 각각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삽입해 신경을 압박하는 인대와 뼈,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기구를 독립적으로 움직여 다양한 방향으로 병변을 확인하면서 치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척추는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마디가 약해지면 각종 척추 질환이 생깁니다. 손상된 여러 구조물을 제거한 대신 인공 구조물로 척추의 지지력을 높여줍니다. 그 후 나사못을 삽입해 척추를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해 줄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내시경으로 이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결국 수술을 시야하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는 크게 열어야지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열지 않고 내시경 광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열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크게 절개를 하고 수술했는데 요즘은 조금 열어서 이제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나사못을 삽입할 차례입니다. 먼저 바늘을 넣어 통로를 확보해 주는데요. 이후 나사못으로 마디와 마디를 연결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단단히 고정해야 척추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의 세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긴 수술이 무사히 끝났는데요. 양방향 내시경으로 진행한 만큼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머지않아 가벼운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날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5년, 6년 이렇게 보면 근육이 이제 어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위축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술 해놓고 나서 이제 허리를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 손상이 적으니까 이제 예후도 훨씬 더 장기적인 예후도 좋으시죠. 이선아 씨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심한 요통과 방사통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사 치료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시행해도 효과를 보지 못했었죠.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앉았다가 일하지를 못하고요. 앉았다가 일하지를 못해 첫째로. 약 2년 전부터 엉치에서 발 뒤꿈치까지 이어진 통증이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옛날에는 이 수술 전에는 이렇게 앉았다가 혼자 못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어디를 붙들지 뭐 헤매지 그냥 혼자 눈물 찔끔찔끔 짜면서 그거 화장실 저기를 막 설설설설 겨갔어요 정말로. 통증은 교통사고가 난 후로 시작됐는데요.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 전방전이증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되도록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크게 절개하지 않는 내시경 시술을 알게 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수술한 게 지금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누가 허리 수술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계속 미루고 주사만 맞다가 아이고 바보처럼 이렇게 세월이 좋아졌는데 그죠? 의학이 진짜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 말만 듣고 허리는 수술하는 거 아니란다 이래가지고 계속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정말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지는 어느덧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정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잘 회복되고 있는 걸까요?
경치하고 다리 당기는 거 하나도 없죠? 근육통 가끔 생기는 거 말고는 아 그냥 건강한 삼촌이 제일 하고 치고 싶어요. 지금은 하죠. 탁구는 아직 안 돼요? 조금만 이따가 오늘 보세요. 사진 찍은 거 봐주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사진 찍은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참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보면 지금 나사본 위치도 정말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이게 인공뼈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인공뼈도 지금 보면은 이제 좀 차가 나는 것 같아요. 좀 차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데 대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제법 찹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죠.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해 신경을 풀고 어긋난 뼈를 맞춰줬습니다. 큰 문제 없이 척추를 단단히 잡아주고 있죠. 또한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기구가 들어간 4개의 구멍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는데요. 남은 건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지 또 다른데 안 좋은 일을 겪지 않습니다. 물론 또 간단하게 해결하면 되죠. 근데 안 하는 게 제일 낫고 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하는 게 낫니다. 조심조심하긴 하는데도 지금 저는 자꾸 건강한 거 같아가지고 운동하고 싶고 제일 그게 운동은 얼마나 더 있으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주 적극적인 운동은 한두 달 더 있다고 지금은 조깅이라든지 정신을 좀 풀어주는 그런 좀 스트레칭이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운동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힘쓰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하는 그런 운동은 조금은 참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제일 감사한 거는 원장님 만나서 이렇게 정말 지금은 그래 씩씩하게 뭐 아주 완전 맞아요. 긍정 마인드로 잘 다니고 저 잘 만날 것 같죠? 네, 맞죠. 말씀이라고 내가 아까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치료를 받은 후로 이선아 씨는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당일 저녁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한 다리는 이제 보행에 전혀 문제가 없죠. 이선아 씨의 삶은 수술을 기점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치료를 주저한 게 후회될 정도로 빠르게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는데요. 몸이 좀 더 회복되면 평소 즐겨 하던 활동적인 운동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지금처럼만 한다면 그날이 금방 찾아오지 않을까요? 와, 예, 제가 지금 흉터가 거의 뭐 이렇게 바늘 몇 바늘씩 4군데 조그만하게 4개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될 수 있는 지금 이 좋은 세월이 와 있다. 허리 아픈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선생님 상담해가지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못 먹지 말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척추가 중요한 이유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기둥이 부실하면 무너지기 쉬운 것처럼 신체도 척추가 균형을 잃으면 다른 부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날에는 척추 질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치료법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허리에 손대면 등 다 엉망되고 흉터 이만큼 남고 막 내가 못 움직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수술들은 하루나 이틀, 길면 일주일 정도면 다 퇴원 가능해요. 유압술 같은 경우도 실제로 대부분 일주일 정도에 다 퇴원을 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격 전술들이 굉장히 많죠. 너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이 내시경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이 이전 척추 수술과 다르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후유증, 합병증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통증을 계속 묵혀두면서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면 모두 전반적인 직업 활동이나 뭐 학생 같으면 뭐 학업 활동 모든 게 다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통증을 견디실 필요는 없겠다.